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드라이브. 자, 드라이브라고 하면 탁구 기술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를 빼놓고 탁구 얘기를 절대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탁구계에 그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드라이브 기술을 오늘 한번 배워볼 건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세에 따른 드라이브의 이런 감기는 그런 공에 대한 회전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스트로크하고 드라이브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자, 스트로크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공을 치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강한 힘으로 간다고 하면, 자,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에 대한 회전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셀 필요가 없고요. 회전력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약간의 상대방이 받기에는 공은 천천히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을 받다 보면은 회전이 살아있기 때문에 맞고 부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은 세게 치는 것보다 회전이 감겨 있는 이런 공을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 물론 상대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을 드라이브 받기가 더 어렵다는 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회전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공을 받으면 이렇게 나오고 또 받으면 붕 뜨고 어찌 생각하면 받으면 또 네트에 깔아앉고, 자,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또 받는 요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차후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런 드라이브에 넣는 거, 그리고 이 드라이브 회전량을 어떻게 살려서 상대방 코트에 넣느냐에 대해서 중점으로 한번 지도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드라이브 자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자세는 일단은 오른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왼발이 물론 앞에 있고요. 그리고 오른발이 약간의 뒤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다리를 최대한 어깨 넓이 이상으로 좀 간격을 시켜 놔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발로써 중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 간격 사이가 좁다고 하면 자세가 안 나올 뿐더러 엉성합니다. 자세가 엉성하기 때문에 최대한 다리를 어깨 간격 이상으로 간격을 시킨 다음에, 자, 드라이브는 약간 손목 힘도 써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은 어깨 힘이 아니라 팔 힘으로 이렇게 써야지만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발을 살짝 뒤에 있는 상황이죠. 왼발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발이 뒤로 갔다가 그대로 몸에 힘을 살짝 반동을 주어서 그대로 팔 힘이 돌면서 왼쪽 눈썹으로 딱 가는 겁니다. 자,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손은 자기가 약간 왼손은 배꼽 정도의 위치를 한 상황에서 엉덩이 아니죠. 오른손에 타치를 한 라켓을 약간 오른쪽 허벅지 쪽에, 엉덩이까지 아닙니다. 약간 허벅지 쪽에 이미 백스윙을 준비를 딱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 상태에서 라켓을 이렇게 숙이고 당연히 몸도 숙여야겠죠. 이런 상태에서 몸의 반동을 이용해서 팔 힘으로 딱 가는 겁니다. 자, 어깨 힘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약간 부자연스럽죠? 뭐 로봇 같기도 하고요. 자, 어깨 힘보다는 팔 힘이 들어가야 돼요. 팔 힘. 그래서 어깨 힘하고 팔 힘 차이점을 상당히 좀 모르는 분이 많은데, 어깨 힘이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팔 힘이 들어가면은 약간의 이런 율동이 좀 생기고 이 관절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면서 원심력을 이용한 회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떻게 어깨에 힘을 빼고 팔 힘을 들어가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참으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물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약간의 있긴 있어요.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또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간단한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숙였다가 천천히 가면서 팔 힘으로 가면서 원을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왼쪽 눈썹으로 이렇게 라켓을 마지막 끝스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을 그리면서 공을 이렇게 감아주는 거죠. 감아준다는 내용이 옆을 이렇게 딱 치면서
옆을 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앞을 칠 수도 있는데 전진은 이렇게 앞으로 치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회전을 좀 주기 위해서는 약간 옆을 치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그래야지만 회전을 통해 가지고 상대 코트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라켓 각도를 숙이고 당연히 오른쪽에서 중심이 있는 겁니다. 중심이 오른쪽에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치면서 라켓 공 약간 위쪽에 좀 맞는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고 그래서 회전이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커트가 깔려 있는 그런 볼을 드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커트볼을 그냥 스트로크로 이렇게 땅 쳐버리면 당연히 네트에 걸립니다. 네트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커트볼을 어떻게 넘기느냐, 그거는 바로 드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상대 코트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뭐 똑딱똑딱 탁구밖에 안 되고요. 실력도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드라이브라는 게 또 쉽지 않은 기술이긴 해요. 많은 연습이 그만큼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한번 자세를 잡아 보는 겁니다. 크게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좀 짧게 간다는 느낌으로 한번 연습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내린 상태에서 올리면서 여기 라켓을 이게 공에 약간 위쪽으로 좀 치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켜서 가야 되는데, 자, 감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치면은 공 상당히 회전이 이렇게 앞으로 가겠죠. 이렇게 빨기 때문에 네트에 이렇게 걸려도 계속 그 회전으로 인해서 앞으로 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스트로크는 그냥 빵 치면 이렇게 그냥 두두두 이렇게 따라와요. 왜? 감겨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드라이브는 이렇게 딱 치게 되면은 네트에 안 걸리네요. 네트에 딱 걸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공이 감켜서.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드라이브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드라이브가 처음부터 배우는 거는 상당히 힘듭니다. 어느 정도 커트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쇼트라든가 포핸드 스트로크, 기타 등등의 이런 기본적인 게 갖춘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배우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배우는 건 상당히 힘들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처음 배우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드라이브 자세가 중요해야지만 확률이 높거든요.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드라이브를 한번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른발에서 약간 왼발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게 처음에 쉽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그래도 연습을 계속 해봐야겠죠. 그래야지만 하면 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팔을 밑으로 뺀 상태에서 스트로크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는데 드라이브는 좀 더 감아줘야 되기 때문에 공을 회전량을 좀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홈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켓 각도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밑에 있는 거죠. 밑에서 이렇게 원심력을 이용해서 공을 회전을 시켜서 상대 코트에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다가 회전을 줘가지고 붕 하면서 왼쪽 눈썹으로 탁 이런 식으로 연결 동작을 보여드리면 여기서 탁, 그래서 중심이 이동이 오른발에 있다가 자기가 왼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몸 힘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몸 힘이라는 게 절대 팔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팔 힘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팔을 감아줄 때 원을 그리면서 같이 몸 힘도 같이 좀 들어가주면 좀 보다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힘이 좀 더 받쳐주고 그에 따라서 몸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몸 심력도 작용되기 때문에 더 많은 회전이 감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거울을 앞에 있다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이고 뭐 20대 분들이야 이렇게 좀 힘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좀 나이가 많고 이렇게 어르신들께서는 좀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 요령이 있겠죠. 자, 그런 요령이 뭐냐면 일단 거울을 앞에 두고
살짝 이렇게 살짝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힘은 절대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살짝, 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딱 살짝,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살짝 감아주는 게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요령을 익히고 나서보다도 좀 힘을 쓰고 몸 힘을 이렇게 쓰면서 좀 더 드라이브를 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돼야지만 올바른 그런 기술 응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힘으로 하지 말고요. 몸을 이렇게 쓰면서 요령으로 하셔야 돼요. 몸을 이렇게 쓰면서 약간 요령으로 붕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올바른 드라이브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절대 뭐 여기서 빡 이렇게 힘으로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얘기했듯이 드라이브라는 거는 절대 힘으로 해가지고 세게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가면서 회전량으로 해가지고 상대편이 받기 힘들게끔 구사를 하는 게 드라이브고, 또 커트볼을 드라이브를 통해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세게 하면은 커트가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게 치다 보면 대부분 뭐 걸릴 확률이 상당히 좀 높아요. 그래서 세게 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천천히 이렇게 한번 쳐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쳐보고, 이런 요령이 어느 정도 익혀지면은 그때 한번 직접 좀 약간 힘을 좀 주시면서 세게 쳐도 괜찮은데, 아무튼 스트로크를 치는 그런 힘만큼의 필요한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천히 좀 치면서 공을 감아주는 그런 요령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론상으로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와 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드라이브는 진짜 실전 감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계시던 그런 파트너가 있으시면 한 분은 쇼트로 대주고 또 한 분은 살짝 감아주시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감아주는 느낌으로 계속 연습을 해 보셔야지만 자기의 기술이 되고 몸으로 체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브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쉽지 않은 기술이고, 그리고 탁구계의 꽃인 그런 기술인 만큼 탁구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배워놓으면 또 상당히 재밌어요. 커트볼도 이제 빵 쳐가지고 드라이브를 딱 해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대부분은 커트볼은 그냥 뭐 커트로 그냥 넘기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공격을 해서 넘긴다. 그러면은 상당한 실력자죠. 네, 그런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드라이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시고요. 한번 이해를 하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오른쪽으로 이제 팔을 허벅지 쪽에 밑에 백스윙 준비 자세죠. 이게 준비 자세에서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왼쪽 눈썹으로 가는데, 여기서 살짝 살짝 이런 식으로 한번 거울에 따라서 거울이 있으면 앞에 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자세가 잡혔다 되면은 그때 이제 한번 실전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테이블 앞에서 파트너하고 같이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한 게 이게 프로핸드 드라이브고요. 이게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우리가 또 쉐이크의 장점은 뭐냐면 백이 백이 상당히 강하겠죠. 자, 여기서 백핸드 드라이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백핸드 드라이브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